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혼조권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또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나서 한산한 그런 거래량이 나타났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 증시 어떤 모습을 펼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이제 코스닥이 좀 선전했던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도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플로우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게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달러가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드라기 총재 발언 나오고 나서 좀 반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실질적으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번 달 후반에 있을 22 금융정책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선결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이제 그 시황 판단하는 쪽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채 매입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동성이 좀 풀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요.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큰 판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공개하게 되면서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들만 보면 작년보다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괴리율들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 하향해서 나온다 했을 때는 한 10조 원 초반까지도 급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 시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호가 상황들 보면 나쁘지 않게 전개되는 것 같고요. 경기 민감한 소비자군 포함해서 유가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보다는 다른 쪽들 섹터 쪽으로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 네,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텐데 네. 원래 4분기는 어닝 쇼크를 많이 보여줬었죠, 그동안에. 네, 그랬다고 합니다. 한 40% 정도 괴리차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KDB 쪽 같은 경우는 한 12조 원 쪽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제 배당 정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삼성하고 현대 쪽에서 어떤 발언을 좀 내놓을지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3분기보다는 환율이 한 60원 정도는 올랐잖아요. 네네, 예, 예. 그만큼 환율 효과를 수출주들이 좀 볼 수 있어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내렸습니다. 0.41%가량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18포인트 선이 돼서 지수는 0.4% 정도는 늘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시세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치കൾ 지수입니다. 0.1포인트의 하락, 1926.34포인트 선의 출발 대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도 좋습니다. 2.33포인트의 상승, 556.09포인트 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허연일. 네, 자, 먼저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 쪽에서는 대우조선이 이제 LNG 수주하게 되면서 지난주 좋았던 흐름에서 주가는 또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세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일단 좀 플러스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이 지금 모잠비크 코랄 LNG 입찰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의 수주설이 좀 부각이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 사이펜하고 같이 컨소시엄 짜서 들어갔는데 요거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수주설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악재 요인은 지금 이제 북미 셰일가스 수출을 위해서 그동안에 라바카만에서 FLSO 이 사업 현황이 홀드로 좀 변경됐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관여돼 있는데 올해 이제 EPC 계약 따낼 것으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그쪽 사업자가 워낙에 유가가 쌌기 때문에 사들고 있기 때문에 LNG 수출 사업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재검토하겠다 4월로 지금 연기해졌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악재 요인인 것 같아요.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행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작년 대비로 하나투어, 모더투어
송출 객수가 패키지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작년 대비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투어는 한 1% 정도 조정입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76,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또 유가가 한 1% 또 추가로 밀렸는데 지금 AK홀딩스나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이 플러스 나와 있고요. 한진도 한 1%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제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기에 수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포스코라든지 철강주를 좋았던 흐름인데요. 포스코 오늘은 한 1%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0.78% 정도 상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 관련해서는 단기에 일단은 유가 하락 관련해서 발주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 모멘텀도 있고 가격 메리트 좋기 때문에 사보자는 견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오늘은 일단 보합권 정도에서 4950원 선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지금 목표 주가가 증권가 평균이 10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 냈고 오늘 또 추가로 3.8% 올라갑니다. 지금 MSCI 편입 관련 이슈로 계속 수급이 좋은 상황인데 오늘도 3.8% 올라서 17만 7,500원 선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삼성 SDS도 좋습니다. SDS는 삼성 쪽에서 2015년 초점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 IoT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SDS 오늘까지 강세 이어지는데 32만 2천 원 선에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보시면 현대차가 한 1.18% 정도 올라 있는데요. 하이투자 쪽에서 일단은 그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잡은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좀 분석 보고서 냈는데요. 오늘 0.89% 정도 강세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상승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빠르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일단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그 의성 쪽에서 구제역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유팜이 거의 상한가 호가 들어오고 있네요. 대한유팜 11.9% 그리고 중앙백신이 5.4%, 파루가 6.2% 정도 강세 출발입니다. 오늘 1월 5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는 국제유가가 또 내렸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52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1% 밀렸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 코카콜라나 관련된 이 종목군들, 소매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좀 내림세를 좀 펼쳤고 기술주들은 좀 혼조권이었습니다. 애플은 내리고 인텔은 오르는 그 모습이 펼쳐졌고요. 테슬라 모터스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1% 넘게 떨어졌다는 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융 섹터는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기록이 됐네요. 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죠. 원달러 환율, 여객 쪽에서 환율이 한 3원 20전 올렸습니다. 1,108원 4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에 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유로화가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1달러 20센트가 무너졌는데요. 9년 내 최저수준으로 유로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의 국채 매입을 실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들 그대로 우리 정규 외환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출발되면서 3원이 오른 1,106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은 일본 증시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0.72%가량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이 나오네요. 17,325.68엔 선으로 개장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엔화는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보다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락권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월요일장을 출발하는지 점검해보죠. 자, 지금 선물시장 시간의 1.15포인트의 마이너스권 244.35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 밑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1.65포인트의 내림세 243.70포인트 선 현재 기록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일단 아침부터 선물 쪽 좀 밀려서 나오는데요. 크게 매크로 환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환율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달러가 거의 1% 정도 초강세 나오면서 11년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 국내 내부적인 이슈를 보면 오바마 쪽 그 행정명령 관련해서요. 대북 리스트가 또 반영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북한 쪽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화해 무드 뭐 이렇게 좀 경협적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새해 초반에 오바마가 이제 초강력 행정명령 발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쪽은 539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현재 선물은 1.90까지 낙폭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프로그램 쪽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 연결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히 좀 증권사 위주로 좀 나왔었는데요. 현재로서도 차익 합산해서 한 500억 정도 현재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동반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우위.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로 일단 출발이 나타나면서 수급상으로는 좋지 않은 그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도 밀립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1921선으로 개장이 돼서 지금 시가보다도 밑으로 조금 더 내려앉고 있습니다. 8.34포인트가 떨어진 1918.26포인트 선 0.42% 정도 마이너스권 출발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강한 모습인데요. 나흘 연속의 오름세 2.49포인트가 상승한 556.22포인트 선으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세개 종목군들 살펴보죠. 일단 한국전력, 포스코가 주가가 낙폭이 좀 더 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시총 상위주들 유가증권 시장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주인데요. 일단 제일모직이 시초가 대비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현재 17만 9,500원 선 거의 5% 정도 강세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까지 밀려나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0.08% 정도 33만 1,000원권에 호가되고 있고요. SDS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데요. 1.4%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모비스가 2% 정도 좀 많이 밀려서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에 현대위안은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 현대기아차도 조금씩 좀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자, 금요일 날 포스코 좋았었는데 오늘 상승분 다 반납하네요. 3% 정도 밀려 있습니다. 27만 5천 원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고려아연과 현대제철도 약세권입니다. 하이스코만이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가이던스로 봐서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유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67% 정도 밀려 있고요. S-오일이 2.67% 급락입니다. 이쪽 섹터는 유가가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한 40% 넘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가이던스 대비로도 수천억 대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2.8%, 또 금호석유가 2.8%, OCI도 2.6% 밀려나면서 심리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하나케미칼 역시 밀려나고 있고요. 조선 쪽은 현대중공업이 3% 급락권입니다. 10만 8,500원 선까지 빠르게 좀 낙폭 키우고 있고요.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플랜트 쪽에 건설 쪽 대림산업, 또 GS건설도 2%대로 밀리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탑픽으로 추천됐습니다만 좀 무색해지네요. 2% 밀리면서 4만 원 선 초입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주들은 좋은 상황입니다. CJ, CGV 지난 금요일도 좋았고요.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데요. 일단 4분기가 영화 쪽이 그 매출이 한 3.6% 정도 영화 관객 수가 작년보다는 좀 좋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인터스텔라하고 국제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도 영화 시장이 작년보다 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CGV 오늘 1% 추가로 오르면서 58,80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들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와 포스코 플랜텍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포스코도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3%가량 밀리고 있고 포스코 플랜텍이 한 6%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포스코는 글쎄요, 이제 4분기 전망 같은 경우는 글쎄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중국의 증치세 관련해서는 일단 환급률이 조정되게 되면 그 한국 업체들한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 연구원 리포트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경기 상황이랑 연결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또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 매물이 외국계 창고로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 3% 정도 밀려 있습니다. PBR도 0.58배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글쎄요,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밀려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좀 일단 플로우들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저번에 그 유정년 관광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 반터필 관세 물린 거 우리가 제소했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좀 좋았던 흐름세인데, 오늘 좀 심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 연결되게 되면서 소재 산업재군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쏠려 있는데, 이쪽에 대한 영향을 좀 같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밀리는 그 종목이 지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한 가운데 에이블 CNC가 지금 주가 급락이 나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서 좀 밀리는 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낙폭은 상당히 큰데요. 네, 에이블 같은 경우는 그 홍콩 매장 20곳 뭐 폐업한다는 얘기가 좀 기사화 됐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재료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글쎄요, 뭐 이런 그 일부 업체들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이익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밸류가 높았던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뭐 실적 시즌 맞이해서는 다른 섹터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현대상선이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4%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 OCI도 낙폭을 좀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으로 오늘까지 닷새 연속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바닥을 모르고 좀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 지지난주인가요? 목요일자로 확인한 거 보면 이제 킬로그램당 19달러까지 와 있더라고요. 초입까지 밀려 있는데, 일단 폴리실리콘 단가가 그 OCI 쪽 회장 얘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20달러 초반 돼도 우리는 큰 폭의 이익 내기 힘들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익에 대한 뭐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중국 쪽에 이제 석탄화학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 받으면서 약간 반등했던 것 빼면은 사실상 계속 좀 하락 추세를 좀 연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익 개선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PBR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익이 좀 개선돼야 그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기로는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르는 쪽에서는 코리아 서킷가 지금 고가 또 높이면서 6% 이상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좀 빠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1908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0.9%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현재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코스닥 시장도 지금 지수가 고가 대비, 시가 대비로 지금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네요. 강박권입니다. 554선 0.95포인트의 소폭의 오름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다음 카카오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이제 거래소는 제일모직, 뭐 이 코스닥은 다음 카카오로 대변될 정도로 좋았던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워낙에 그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 카테고리에서 사업 다각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단기 모멘텀을 좀 확보한 것 같네요. 일단 시총 8조 원 초반대인데 뭐 조금은 아주 뭐 저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 또 이쪽 업체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양호했더라고요.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연결된 흐름들이 다음 카카오 쪽으로도 나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R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신작에 대해서 기존에 그 충전 거리가 짧은 쪽 말고 이제 자기 공용 방식으로 요건 이제 수미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전작 시리즈에서는 자기 공용 방식을 시도했다가 사실은 충전 그 효율이 좋지 않아서 좀 흐지부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RF택이 뭐 자체 기술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보완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재료가 나온 것이 이제 스타벅스 이슈인데요. 스타벅스가 올해 한 10만 개 정도를 8,000개 매장에 각 매장당 14개 정도의 그 파워매트 스팟을 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인데요. 업체는 뭐 RF택 아니고 미국 쪽의 듀라셀 파워매트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올해 협력해서 그 충전기를 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매장들이 깔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RF텍한테는 좀 호재성 재료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웹젠이 또 살아납니다. 거의 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티 게임주도 2%가량 강합니다. 아까 이제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구제역, 돼지 구제역 관련해서는 파루라든지 대한뉴판, 중앙배심 쪽으로 오래지 6%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이 가능성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글백도 지금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파루 모두 다 급등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섹터가 좋아요. 뭐 RF텍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니까 PCB 관련된 그 종목군들, 이 인터플렉스도 한 10%대, 유가지고 시장인 코리아 서킷도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 플렉스컴이나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텍도 지금 플렉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가 삼성, 애플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도 연결된 회사죠. 영풍 계열의 다 같은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PBR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아주 나빴던 것도 아니고 해서 한배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가 그러고 나서 계속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0원 또 깨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10,000원 초반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확보하고 4번 정도 지지력 테스트한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쪽 효과도 있습니다만 애플 쪽에 지금 뭐 거의 8천만 대 정도까지 최대한 1억 2천만 대까지 중간 벤더들한테 이제 부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시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나 플렉스컴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역시 이제 삼성 쪽 연결해서 4분기에 이제 가동률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10월, 11월 달에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전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이쪽이 좋은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들어가는 부품이라서 아마 딴 쪽보다는 좀 더 살리기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쪽도 좀 보죠. 일단 SM이 한 4%대,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1.5%가량 오르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쪽은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쪽은 지금 엔화가 좀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매출이 좀 높은 업체들한테는 뭐 좋은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다른 쪽에서 재료들 특히 이제 연말 연초 공연 뭐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새해 들면서는 이제 사실상 내수로 봐서는 작년 세월호 여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같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좀 기대감들을 갖고 같이 엔터 쪽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육아 관련된 그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강한 가운데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 강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2%대 오름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1910선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박권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장의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침에 선물 쪽에서 좀 죄송한데요. 이것 좀 체크를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정확한 시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쪽 문제, 달러가 아까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는 이 부분 하고요. 또 자체적인 문제라고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진 않아서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선물 쪽에서 기관 외국인 또 동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황은 좀 안 좋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 나옵니다. 지금 거래소 600억 정도, 기관은 한 360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시총 비중 큰 쪽 그대로 시장 전체를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랑 운송 장비 그리고 서비스, 화학, 철강 섹터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지금 가장 많이 파는 쪽이 제일모직인 것 같아요. 섬유유복 한 120억 매도하고 있고요.
역시 전기전자 서비스, 운송장비, 시총 상위주 그대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다 외국인만 팔고 있는데요. 봤더니 IT 쪽 좀 매도하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또 제약, 반도체 매도입니다. 사는 쪽은 기관 외국인 동시로 인터넷 사는데 아마 다음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카카오 주가 흐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창구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제일모직과 신한주주,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와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 물량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그 규모는 지금 1,000억대에서 지금 476계약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